이슈 투데이. 네, 오늘 이슈 투데이에서는 워싱턴에 계신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이신 김동석 대표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조선일보의 인터뷰 기사 잘 읽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구나. 네, 추석, 예. 아주 크게 기사를 내줬던데요. 예, 전면 인터뷰를 미주동포들이 정치력이 중요하다 뭐 그런 거겠죠. 네. 자, 어제가 9/11 테러 21주년이었습니다. 뭐 미국의 현대사는 9/11 테러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전과 이후로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고 특히 이민자들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요? 그렇죠. 이 방송에서 우리가 그 4월 달 되면은 미국의 한인 사회는 4.29 폭동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라는 말씀들 나는 기억날 거예요. 네. 맞아요. 예, 미국의 모든 그 오피니언 리더들의 그 이구동성이 21년 전 9월 11일 테러, 테러로 인해서 미국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일반 미국 시민들이 살아가는 일상, 생활 양식이 다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질 만큼 이제 달라졌다. 네. 이렇게 얘기를 모두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년 9월 11일 이거를 기억해야만 된다라는 거에 이견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올해 21년입니다, 벌써. 네. 저는 그 테러 날 때 뉴욕에 그 현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늘 생생한데 비행기 4대죠. 2대는 보스턴에서 출발한 2대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들이받아가지고 그걸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말고 그다음에 워싱턴 달라스 공항에서 그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 LA로 가던 비행기는 한 30분 날아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서 펜타곤에 추락을 하죠. 그렇습니다. 네. 한 180명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뉴욕, 뉴저지에서 떠났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 영화까지 나왔는데, 그 항공기가 펜실베니아에서 그 추락을 합니다. 이렇게 4대의 비행기에 테러리스트들이 다 비행기 납치해가지고 이런 그게 21년 전 9월 11일이었습니다. 엄청 달라졌죠. 우리 요즘에 저도 뉴욕서 LA 가려면은 끔찍한 게 공항을 출입하는 겁니다. 공항을 들어갔다 나오는 거. 맞아요. 그 전에는 버스를 타는 수준에서 비행기를 타고 뭐 이렇게 공항을 드나들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다 저 옷도 벗고 이 소지품 다 내놓고 가방 다 조사받고서 검색에 통과하는 게 1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런 그 달라진 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인들한테는 그 테러 이전에는요 불법 체류자라는 게 한인 사회에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에 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다 미국에서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왔고 어떻게 살 건가라는 거를 신고를 하고 설명을 하면은 미국에 와서 살게 이민이라는 본질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민국을 서비스 업무에 썼습니다. 그전에. 테러가 난 다음에는 국토안보국이 생겼죠. 그래서 이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그전에 서류 미비자라 그랬는데 그 이유는 그냥 불법 체류자, 법을 어긴 사람으로다 그냥 몽창 도매금으로 다 넘어갔죠. 그전에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비자 없이 들어온 사람들만 불법 체류자라 그랬습니다. 이민국이 국토안보국으로 바꾼 게 테러 때문에 그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미국이 소련을 얼마 전에 이 방송에서도 말씀 나눴지만은 고르바초프가 죽은 것 때문에 레이건이 고르바초프를 이겨가지고 냉전이 끝났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제 전 세계 제일 강한 나라고 우리 세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런 미국 시민들 자부심이 있었던 때에
다른 형태의 이 미국 내부가 아주 참혹하게 공격을 받은 이 맞습니다. 9.11 테러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화가 났죠. 미국 시민들이.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대개 미국을 주도했던 주도층들, 기득권층들, 이 특히 아주 그 백인 주류들, 백인의 나라라고만 알고 있던 주류들이 이민자들에 대한 생각을 이때 이제 많이 다르게 되죠. 반이민 분위기가 미국을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겠지만 테러 직후에는요, 그 거주 이전을 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되는 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거주지 신고라는 게 카운티에다가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 받으려면은 반드시 이 합법적 체류를 해야만 받고, 뭐 이 굉장히 이 엄격하게 신분을 검사하고 이런 것들이 생겼죠.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네. 네. 의무교육이니까 공립학교에서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미국의 헌법 정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신분과 관계없이 아픈 사람은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어허. 이런 걸 가지고서 이 치료비가 없고 신분이 없어도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었던 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제약이 가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9.11 테러로 인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냥 그때는 국가가 위기니까 견뎌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극복하자라는 분위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그냥 견디다가 그냥 이렇게 15년, 20년 지나오니까 이게 사람 사는 살인지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지금 문제가 또 되고 있는 거는 아마 에드워드 스노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네. 미국 CIA의 이 컴퓨터 이 데이터 분석하고 이거 이 사이버 테러 같은 거 대응하는 이 아주 머리 좋은 이 전문가가 그 테러 이후에 이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일반 시민들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에 전화, 도청, 감청, 감찰하는 게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사생활 침해되고 인권 유린으로 오니까 내부 고발자가 돼가지고 러시아로 망명간 이 에드워드 그렇죠. 스노든이 나타나게 되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당장 미국이 가장 큰 부담은요, 그 관타나모 수용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네, 네. 굉장합니다. 그 테러 범으로 주목됐던 그 주범들 5명이 관타나모에 지금 있는데 재판을 20년 동안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타나모에 테러 혐의가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너무 잔인하게 고문을 한 거예요. 미국 정보당국,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는 고문에 의해서 나오진 사실은 재판의 증거로 쓸 수가 없는, 이게 나오니까 20년이 지나도 재판을 열고서 이걸 처벌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이 관타나모. 네. 미국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그냥 혐의가 없는데도 화가 나니까 잡아다가 가두고 이렇게 된 이 미국 사회가 굉장히 공포의 분위기로 바꿔진, 그게 또 9.11 테러 이후에 일반 시민들 일상이 변화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러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정신으로, 다시 말해서 이성적으로 이게 왜 일어났고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극복해 나가야 되냐라는 것들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거를 현명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다시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여론들이 이제 서서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년, 작년 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면서 미국이 9.11 테러 대응한 거 잘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시인하고 고백을 하면서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된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21년인 올해서부터는 이런 테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미국이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라는 거는 좀 더 좀 심사숙고하고 진지하게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서 9.11 이전과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9.11 테러에 대한 대응이 잘 되지 못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과연 테러리스트들에게 어떻게 대응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사실 지금 그때 대응에 관해서 미국이 더 좀 신중했어야 된다라고 나오는 건 벌써 꽤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거를 전쟁을 개전한 거에 대해서 이미 잘못했다라는 거는 거의 다 평가가 났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고르바초프 죽었을 때 나왔지만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1979년에 침공을 했습니다. 네. 그때에 미국이 소련의 남하 정책, 아프가니스탄 침공하는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이라든지 알카에다가 시작될 때에 소련의 남침을 대항해서 싸우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세력들을 미국이 정보적으로, 군사적으로,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고 고르바초프가 나와가지고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소련군을 철수를 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어디를 자기 나라에서 철수시키고 그 우리하고 손을 띄라고 하는 이제 대상이 미국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배운, 미국에서 지원받은, 미국에서 도와준 돈, 무기, 기술 이런 걸 가지고 항미, 미국에 대항하고 반미, 미국에 반대하는 이슬람 세력들이 그거를 가지고 미국에 대응을 하죠. 네. 그런데 미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이 이제 걸프전 끝나고 해서 기독교와 모슬렘 이런 사이에 문명 간 충돌도 많이 생기고 이스라엘이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 아랍 국가들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한 점점 더 탈레반이나 알카에다의 미국에 대한 이런 그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적대시되고 아주 긴장되게 원수가처럼 여기게 된 거죠. 그런데 미국이 너무나 그 힘이 세니까 이제는 국가 대 국가, 집단 대 집단이 아니고 미국에 대항하려면 이제 테러라는 것이 이 그 극단주의,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한테 이게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됐는데 또 힘에 의해서 힘에 대응하느라고 미국이 이라크를 후세인을 다시 한 달 만에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을 벌였죠. 그다음에 또 금방 아프가니스탄이 알카에다가 사실 테러 주범은 알카에다입니다. 알카에다는 테러리스트들의 집단이고 탈레반은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을 점유하고 있던 하나의 아프가니스탄 내의 지지를 받는 정치 세력이었었습니다. 근데 테러가 난 다음에 미국이 부시 대통령이 이 탈레반 보고서 니네 안에 숨어 있는 알카에다를 다 내놔라. 그랬는데 그거에 불응을 하니까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 정권을 축출을 한 거죠. 근데 탈레반 정권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테러로 있고 알카에다도 오사마 빈 라덴이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 때 제거를 했지만은 그 후임이 생겨가지고 알카에다를 재건하고 그리고 이라크의 후세인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라크가 또 내전에 내홍에 내란에 그 휘말리면서 이라크 안에는 또 근본주의 이슬람 세력들은 유명한 이슬람 국가 IS 어마어마한 그 테러리스트들이 또 그 이라크 안에 생기고 이런 모든 거를 볼 때는 세상이 점점 불안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많이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미국이 대응한 거고요. 결과는 세상은 더 힘들어지고 불안해졌고 그리고 미국 시민들의 일상은 공항을 한 번 가서 비행기를 탈래도 이렇게 어렵고 불편하게 된 이런 그 결과가 난 걸 보니까 정말로 이 세계 인간 사회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매년 9월 11일이 되면은 테러를 보고서 반성하고 돌아보고 맞습니다. 이런 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친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의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